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에서의 경력이 현지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주제 또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yes다, no다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,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경력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, 사실 제 생각에는 한 10%나 20%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. 사실 뭐 한국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믿을만한가?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, 단순히 뭐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이런 이유는 전혀 아니고,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. 한국이 아무리 뭐 경제 대국이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뭐 굉장히 이제 부자 나라고 하지만 여기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주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, 한국에서 무슨 어떤 뭐 과장급 위치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머리에는 딱히 이제 그 이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.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. 이 사람이 거기서 일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정도 일을 했나 아닌가, 이거를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, 한국을 뭐 깔본다기보다는 단순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력이 10년이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본인의 경력이 디스카운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단순히 한국 경력만으로는 그 한국 경력 자체가 한 뭐 10% 20% 거의 사실 의미가 없다,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서, 만약에 한국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현지 경력이 조금이나마 있다, 비슷한 이제 업종이고 그 다음에 뭐 레벨 자체는 낮더라도 비슷한 그런 업계에서 아니면 비슷한 업무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 경력이 인정되는 게 조금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한 20% 30% 정도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, 사실 한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렵지,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런 본인의 숙련도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점점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력서를 봤을 때 한국에서 10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경력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국에서의 10년 정도의 5년 10년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비슷한 그런 레벨에서 그런 풀타임자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경력은 거의 다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80% 90% 심지어 100%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는 이 한국에서의 경력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그걸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, 뭔가 이 현지의 경력과 더해져서 이 사람들이 제 이력서를 보거나 아니면 제 업무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, 그때서야 이제 이 경력 자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.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경우로 뭐 다들 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, 대기업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, 아니면은 이름 처음 들어보는 중소기업들도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사람들이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뭐 이제 대기업에 뭐 경력을 입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중소기업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이제 사실 주관적이 되는 거고,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높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이제 정확히 인정을 받기 쉽지는 않은데,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 실력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경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은 이전의 경력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한국에서 있는 그런 괜찮은 경력을 버리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내 현재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좀 시간 낭비가 아니냐라고 경력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새로운 문화에 와서 사실 본인이 원래 하던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, 언어나 그런 기업 문화 아니면은 그런 비즈니스 문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거를 다 배우고 체득화한 다음에서야 이제 본인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
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길게는 자기 커리어를 좀 다시 길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, 결국에는 언어 실력이라든가 그런 뭐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그 커리어 레벨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점이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고 큰 이제 그 스킬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결국에는 그 과정이 다 나중에는 도움이 되고 본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력 인정받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그런 회사의 그런 사무직 직원 아니면은 뭐 그런 회사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이런 이제 타입의 직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, 만약에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기술 자체의 숙련도나 기술 자체의 레벨이 본인의 경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경력을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업종마다 굉장히 다른 거고, 특히 이제 기술처럼 뭐 언어적인 능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기술 자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거나 이런 직종에서는 사실 뭐 현지에 오자마자 바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본인이 한국에서 하던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뭐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겠죠. 네, 그러면 한국 경력이 얼마나 현지에서 인정받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